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주간 투자 전략 노동길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주식시장 프리뷰 발표드리겠습니다. 코스피의 다음 주 예상 밴드로는 2150포인트에서 2240포인트 등락을 전망합니다. 주가 상승 요인으로는 반도체 업종의 이익 추정치 상향을 들 수 있겠고, 하락 요인으로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중국 외 아시아 지역 확산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중국 내 지역에서는 신규 확진자 수가 고점을 지난 모습이지만 일본이라든지 한국, 싱가포르 등 중국의 아시아 지역의 신규 확진자 증가세가 위험 자산의 투자 심리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전일 외신은 2월 20일 한국의 신규 확진자 수 발표를 주요 뉴스로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어제 외국인은 당일 하루 동안에 코스피 200 선물을 6천억 원 가까이 매도를 하면서 지수 하락을 견인했던 바가 있습니다. 최근 투자자들의 우려사항은 아시아 지역의 감염병 확산이 결국 글로벌 제조업 공급망에 영향을 줄지 여부에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직까지는 중국 외 감염자 비중이 2% 이하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려를 키울 만한 요소는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투자 전략 측면에서는 성장주에 좀 더 유리한 환경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세를 확대시키는 등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에 미국 주식시장에서 신고가 열리는 IT 섹터 기업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IT 기업들 같은 경우는 과거보다는 현금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 실질금리 하락에 따른 부담 완화가 주가에는 별로 도움이 될 수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여전히 멀티플 부담이 높다는 점에서 실질금리 하락이라든지 금리 하락의 기대가 높아질수록 성장주, 특히 IT의 우호적인 환경이 펼쳐질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전일 우리나라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의 선물 매수 포지션이 축소되었기 때문에 향후 대형주의 상승 속도가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이런 성장주에 대한 우호적인 매크로 환경, 그리고 IT에 대한 여전히 높은 수요에 따라서 IT를 중심으로 한 대형주의 조정시 매수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질문 없으시면 다음 대체투자 부동산 GPG 김영근 위원 발표해 주세요. 네, 어제 추가적으로 19번째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은 특별한 이슈는 없었고요. 조정 대상 지역을 5개 지역을 더 확대했다는 내용이고,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을 대출 규제입니다. 대출 규제가 보통은 LTV 60%였고 DTI 50%였는데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은 LTV 50%로 규정을 한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9억 이하분에서는 50%지만 9억 이상에서는 30%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서울은 15억 이상 되는 아파트가 많은데 그는 대출이 0입니다. 15억이 넘어서면은 0이고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작년 11월부터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원래는 322개 동을 규제를 하고 있었는데 27개 동으로 변경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처분인가 재건축일 경우에 관리처분인가 단지는 4월까지 유예를 시켜주는 상황이고, 그 이후에 변동사항이 없으면 일몰제도 적용시킬 수 있는 게 마지막 규제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에 단독주택 2020년에도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시가를 평가를 하는 그런 공정가격을 말하는 거죠. 매년 1월 달에 발표를 하는데 4.4% 상승을 했고, 공시시가, 땅을 이야기합니다. 토지에 대한 부분은 6.3%를 상승을 시켰고, 4월 달에는 공동주택, 아파트죠. 아파트도 상승이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합부동산세를 계산할 때 공정시작가액 비율이라고 하는 거를 2020년 되면은 100% 적용을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정시작가액 자체가 이제 100%로 부동산세를 기준점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계속 늘어난다. 그리고 다주택자는 더 늘어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따라서 저희가 기준금리를 1% 정도 올해는 예상을 하고 있어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 비용도 축소가 되면은 부동산에 돈이 많이 몰리지 않느냐에 대한 이슈가 있긴 한데, 대부분 대출 규제에 다 막아놨기 때문에 사실상 더 확대하는 추세라서 올해의 부동산 시장의 가격 조정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조정이 예상되는 걸로 계속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세 가격은 아까 말했던 기준금리가 낮아지니까 선호 심리가 더 많아져서 매매보다 전세를 더 선호할 거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조금 그러면은 부동산 시장에 살 게 아무것도 없냐 이렇게 말씀드리자면은 서울 지역에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수요가 견조한 지역에 오피스텔이 유망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소버린 인도네시아 자료는 자료로 대체하겠고요. 산업기업 분석, 휴대폰 IT 부품 산업 발표해 주세요. 네, 휴대폰 IT 부품 산업 대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갤럭시 S20 시리즈의 사전 예약이 개시되었습니다. 사전 예약 반응은 전작인 갤럭시 S10 시리즈와 유사한 수준이며 출시된 3가지 모델 중에서는 100배 줌 카메라가 탑재되어 있는 갤럭시 S20 울트라 모델의 수요가 확연히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고배율 광학줌 카메라에 대한 소비자 선호도가 높다고 판단되어 저희는 앞으로 중저가 모델에도 광학줌 탑재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관련 업체인 삼성전기, MC넥스, 파트론, 액트로 그리고 옵트론텍이 수혜를 받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 2020년 갤럭시 S20 시리즈의 판매량을 저희는 3,500만 대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초기의 부품사 확인 결과 울트라 모델이 판매량의 약 20% 정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소비자 반응이 예상보다 좋아 약 40에서 50%까지 차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한화생명 정준섭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한화생명 4분기 실적이 나왔습니다. 397억 적자가 나왔고요. 이제 적자 이유는 일단 당연히 변액 보증 준비금 때문입니다. 근데 예상보다 이제 보증 준비금이 좀 더 많이 적립됐습니다. 4분기 하면 3,082억 적립이 됐고요. 이제 다만 이제 채권 매각 이익이 많이 발생하면서 그게 이제 순이익의 적자폭을 좀 줄였다 보고 있습니다. 2019년 전체로 보면요. 이게 보유계약 가치가 2018년에 3,650억 정도에서 2019년에는 마이너스 1,880억으로 좀 바뀌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이 하나생명 회사가 갖고 있는 이제 보험 계약들의 가치가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라는 의미인 거고요. 작년에 이제 회사가 장사는 잘했습니다. 신계약 가치는 7,113억으로 2018년보다 거의 1,000억 가까이 늘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유계약 가치가 마이너스 됐다. 그거는 그만큼 이제 금리 하락에 따른 이제 피해가 크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부채 듀레이션 10.6년, 자산 듀레이션 8.4년이에요. 지금도 갭이 한 이제 2년 정도 나는 상황이고요. 올해 연말 되면 부채 듀레이션은 1년 더 늘어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 회사는 이제 듀레이션 갭 매칭을 위해서 장기채를 계속 매입을 해야 돼요. 근데 이제 장기채 매입을 한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투자이익에 있어서 이제 투자 이익률이 좀 더 계속 낮아질 여지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만큼 2차 손익에서 좀 개선을 시키기가 더 어려워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들을 반영해서 이제 이익 조정치를 조정을 했고요. 그만큼 투자 목표 주가도 기존의 3,100원에서 2,600원으로 하향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 코스맥스 조미진 연구원 발표해 주세요. 예, 어제 장 끝난 이후 4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4분기 우려가 좀 컸습니다. 그러나 이제 실제는 이와 달리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7.2% 증가하며 영업이익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어닝 서프라이즈 시연을 했습니다. 우선 전체 중국 같은 경우는요, 상해법인이 이제 계속 매출이 전년 대비해서 빠지면서 우려가 컸었는데 2, 3분기에 두 자릿수로 매출 하락을 했었는데 4분기 때는 보시는 것처럼 거의 전년 수준 정도 하면서 우선 하락폭이 굉장히 많이 크게 줄였고요. 광저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온라인 고객사들의 수주가 계속 늘어나면서 두 자릿수의 높은 성장률을 유지했습니다. 두 법인 다 그 온라인 중심의 고객사들의 매출 비중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그래도 이 트렌드에 부합하는 그런 방향성으로 잘 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한국법인이 이제 영업이익률이 크게 증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생산성 증가뿐만 아니라 물량 자체도 증가를 했고 이 증가한 물량들이 이제 이익률이 좋은 물량들 중심으로 좀 증가를 하면서 크게 영업이익률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분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국내나 해외나 다 조금 부진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국 현지 공장 지금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춘제 이후 그리고 지난주부터 가동을 다시 시작을 했는데 우선 춘제 이후 일주일 동안 쉬었던 기간도 있고요. 가동을 시작을 했으나 인력이 다 충원이 되지 않아서 정상화 단계는 아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상해법인 쪽이 좀 크게 매출이 좀 하락하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반면에 광저법인 같은 경우는 온라인 쪽 매출 비중이 전체 물량 중에 지금 60에서 70%까지 올라온 상황이라서 이쪽은 상대적으로 조금 타격은 적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1분기 안 좋은데 지금 좀 사태가 완화되는 모습을 봐야겠지만
2분기 때 계속 가동이 그냥 정상화가 된다는 전제하에 2분기 때는 그 이연 수요까지 감안해서 전체 연간으로 봤을 때는 크게 뭐 하락까지는 아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 하나솔루션 황유식 의원 발표해 주세요. 네, 하나솔루션 어제 실적 발표했습니다. 하나케미칼이 올 초에 하나솔루션으로 이름이 좀 바뀌었고요. 4분기에는 일회성 비용이 굉장히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세전이 같은 경우 5,550억 원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요. 영업이익 기준으로는 그 일회성 비용이 870억 원 반영이 됐고, 세전이 영업 외의 기준으로는 5,320억 원 세전으로 좀 반영이 돼서 전사적으로 영업 실적은 예상보다 나았습니다. 특히 폴리실리콘 사업을 좀 중단을 했고요. 관련해서 영업의 손실로 한 3천억 원을 좀 반영을 했습니다. 향후 폴리실리콘은 단계적으로 가동률을 낮추면서 올해 완전 철수할 예정이고요. 따라서 앞으로 태양광 산업의 업스트림은 이제 중단을 했고, 셀 모듈이나 그 설치 발전 쪽, 다운스트림 쪽으로 사업 구조를 좀 이동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이제 이런 일회성 비용이 사업 구조 재편을 위한 이제 마지막 단계의 비용이라고 좀 인식을 해서 주가 측면에서는 별 무리는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태양광 셀 모듈 쪽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763억 원을 기록을 해서요. 영업이익률 7.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회성 비용이 한 430억 반영이 된 수치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익률은 두 자릿수로 봐도 무방한 상황인 걸로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4년 동안 그 이쪽 태양광 쪽에 많은 투자를 하면서 고효율 셀로 좀 전환을 했고요. 그리고 효율도 좀 많이 올렸기 때문에 이런 그 고마진이 좀 가능한 상황이고, 특히 이제 미국 지역도 수요가 좀 좋아서 호실적으로 기록을 한 것 같습니다. 올해도 공정 효율을 개선을 하면서 생산성이 약 한 5.5% 상승을 할 걸로 보고요. 따라서 생산 원가는 낮아지고 높은 영업이익률은 유지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산업이 전사적인 사업의 어떤 이익의 중심으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케미칼 사업과 이제 첨단 소재, 자동차 부품 사업은 적자를 좀 기록을 했고, 지분법에서는 이제 호텔 앤 리조트에서 일회성 비용 반영이 좀 크게 되면서 기존의 지분법 이익이 한 800억 원대를 기록을 했다면 지난 4분기에는 45억 원에 좀 머무른 상황입니다. 지금 케미칼 자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낮아졌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기존 그 지분법 이익보다는 조금 낮은 수치를 기록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1분기는 이제 일회성 비용이 소멸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은 다시 상승을 할 걸로 보고 있고요. 특히 태양광 사업은 이익률이 8.6%, 그리고 875억 원으로 오히려 증익을 할 수 있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이사회에서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서 보통주 201만 주, 1.25%에 해당하는 주식 자사주를 장내 매입하고 소각을 결정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한 1%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제 소각할 예정이고요. 40만 주에 해당하는 부분은 임직원 보상용으로 보유 및 순차할 걸로 공시를 했고요. 2월 24일부터 5월 22일까지 매입을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어제도 그 석유화학 산업에서 말씀드렸지만 그 코로나19 영향으로 석유화학 사업은 사실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섹터 내에서 석유화학이 아닌 이제 비석유화학 쪽에 좀 투자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야 될 것 같고요. 태양광이나 IT, 전지, 소재 쪽에 노출이 있는 기업 위주로 투자를 좀 권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여기 매출 기여도가 셀모에서 몇 프로 나와요?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가 맞고요. 그 계산을 해보면은 한 40%를 지금 넘어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효율을 좀 올리고 ASP가 또 좀 상승하는 모습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 40%대를 좀 기록을 할 것 같습니다.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상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